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넣지 않으면 이상한 게임보이 액정 같은 오디오 액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기아의 K5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트렌디 등급입니다. 2356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60마력의 20토크인 2.0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시긴 하겠지만 그냥 저냥 타고 다니기엔 충분한 엔진입니다.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 방식의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아닌 점이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엔진 힘이 그리 강하지 않으니 6단만으로도 고속주행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전방의 차량이나 사람과 긴급하게 가까워지면 차가 자동으로 급정거를 해주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시속 60km 이상 주행 시 차가 차선을 넘어가면 차선 안쪽으로 차를 밀어 넣어줍니다. 차로 유지 보조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과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기능인데요. 양쪽의 차선을 인지하여 최대한 차선 가운데로 주행하도록 노력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 팔에 힘이 덜 들어가서 편하더라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는 운전자가 차선을 자주 밟는 등 졸음 운전의 징후를 보이면 쉬었다 가라면서 계기판으로 경고해주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은 신호 정차 시에 스마트폰 보다가 앞차 출발 놓쳐 뒷차에게 욕먹지 않도록 계기판과 소리로 앞차의 출발을 알려줍니다. 하이빔 보조는 어두운 국도에서 하이빔 켜고 주행할 때 전방에 차량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사양등을 끕니다. K5급의 후방 주차 센서 정도는 당연히 필수로 있어야겠죠. 소나타 깡통에 들어가지 않은 LED 헤드램프가 K5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램프에 비해 LED 헤드램프가 확실히 야간 운전 시 밝아서 편하고요. 주간 주행등 역시 소나타는 기본 등급에선 전구 타입이지만 K5는 LED로 적용됩니다. 풍절음과 바깥 소음을 막아주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2021년형부터는 압도 유리까지 기본 적용되고요. 계기판의 정보창은 4.2인치 컬러 LCD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소나타는 3.5인치의 흑백 액정이 들어오죠. 실내등도 기본적으로 LED가 들어오는데 이건 역시 소나타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어줘야만 들어오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왠지 K5가 착해 보이죠. 시트에는 인조 가죽이 적용되며 앞좌석에는 엉덩이 춥지 말라고 열선 기능 적용됩니다. 소렌토와는 다르게 K5는 기본 등급부터 전자식 다이얼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이게 편할까? 라는 걱정이 되시죠? 하지만 전자식 변속기를 2년간 써본 사람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얼 변속기가 무조건 훨씬 더 편합니다. 오히려 기어봉 타입의 변속기를 쓰는 게 더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이얼 변속기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어봉 변속기는 팔까지 움직여야 되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가 적용되어 신호 정차 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패밀리카인 만큼 뒷좌석 금방 시원해지라고 뒷좌석 에어벤트 적용되고요. 운전석 창문은 원터치로 업다운이 가능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적용됩니다. 트렌디 등급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단 자동 변속기가 아닌 점은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8단 자동 변속기가 고속주행 시에 연비가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차키는 스마트 키가 아닙니다. 키 꽂아서 시동 걸어야 하는 폴딩 키인데요. 남자들이야 주머니에 아무거나 잘 넣고 다니니까 상관없지만 여성분들의 경우 가방에서 차키 찾아야 하니까 아주 귀찮죠. 그 외에도 K5는 추가 옵션의 폭이 넓은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건 좀 너무한데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트렌디에선 가죽 열선 스티어링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 옵션 저 옵션 다 뒤져봤는데 안됩니다. 또한 뒷좌석 열선 시트는 옵션으로 넣을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들을 위한 운전석 통풍 시트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등급인 만큼 정품 내비는 안 넣더라도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라도 넣어볼까 하고 봤는데 네, 안됩니다. 이거는 치사하게 프레스티지 기본 옵션으로 8인치 디스플레이를 빼놓았어요. 결국엔 지금 이 트렌디 등급을 살 때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넣지 않으면 이상한 게임보이 액정 같은 오디오 액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1.6 터보 엔진의 구성은 어떨까요? 1.6 터보는 2,435만원으로 2.0보다 79만원 더 비쌉니다. 그 안에는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엔진이 있는데요. 180마력의 27토크로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됩니다. 또한 1.6이라
자동차세도 확 낮아지죠.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오는데요. 1단 변속기는 다단이 될수록 저속에서는 변속 충격이 줄어들어 좋고 고속에서는 낮은 RPM으로도 크루징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기아차 기준 고급차에만 들어가는 RMDPS가 K5 1.6 터보는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2.0 하이브리드 구성은 어떨까요? 2.0 하이브리드는 2,754만원으로 2.0보다 398만원 더 비쌉니다. 38.6kW의 모터는 마력으로 치면 약 52마력쯤 되는데요. 이 정도 파워는 저속에서 K5 움직이기에는 충분합니다. 휠은 2.0에 비해 1인치 작은 16인치 휠이지만 하이브리드는 휠 인치가 작을수록 연비가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휠 크기 클 필요가 없죠.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과 도어 손잡이 조명은 K5에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만 트렌디부터 적용됩니다. 다른 차량들은 노블레스 등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좀 신기하죠. 또한 실내 가죽의 컬러도 하이브리드는 따로 옵션을 추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브라운과 블랙 둘 중에 하나로 고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과 1.6 터보는 시그니처까지 올라가야만 가죽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LPI의 경우 아예 이거는 선택이 불가합니다. 그 외에도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기본 적용되며 스마트 키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차 뒤에 서 있으면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 기능도 적용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는 풀 오토 에어컨이 기본 적용인데요. 다른 차들은 등급을 올리거나 10.25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을 넣어야만 들어오는 건데 하이브리드는 가격이 비싸서인지 옵션을 넉넉하게 많이 넣어주네요. 그리고 2.0 LPI는 트렌디가 없습니다. 이거는 프레스티지부터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건 프레스티지 등급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606만원이고요. 2.0 트렌디 대비 250만원 올랐습니다. 트렌디에선 옵션으로도 넣을 수 없었던 가죽 여선 스티어링이 프레스티지에선 기본 적용됩니다. 매일 만지는 스티어링인 만큼 따뜻한 가죽이어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운전석은 전동 시트 적용되면서 허리 지지대도 같이 들어옵니다. 장거리 주행 시 시트 포지션 바꾸기 편하고 허리도 덜 쑤시게 만들어주죠.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 매우 좋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 키와 함께 들어오는 스마트 트렁크도 두 손 가득 장봤을 때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니까 매우 편합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내비게이션이 내장되어 있진 않지만 스마트폰 연결하여 카카오 앱이나 티맵을 사용할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또한 수동 에어컨이 오토 에어컨으로 바뀌는데 운전석과 동승석 따로 온도 조절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엔 HUD를 넣어야만 레인 센서가 들어왔는데 올해부터는 프레스티지는 기본으로 적용해줍니다. 이거는 비가 오는 양에 맞춰서 자동으로 와이퍼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단점입니다. 트렌디에서와 같이 프레스티지에선 돈 주고 못 넣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전방 주차 센서가 안 되는데요. 안 그래도 커진 K5가 초보자 입장에선 주차하기 부담스럽기 마련인데 전방 주차 센서가 없으니까 이쁜 모양의 앞범퍼 다 부서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전방 주차 센서 없다고 해도 뭐 서라운드 뷰 모니터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봤는데 이거 역시 안 됩니다. 기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들이 아니에요. 이건 역시 노블레스로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현대차보다 더 이쁜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12.3인치 LCD 계기판도 프레스티지에선 옵션으로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노블레스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1.6 터보 프레스티지 구성은 어떨까요? 1.6 터보는 2,724만원으로 2.0 대비 118만원 더 비쌉니다. 장점으로는 1.6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RMDPS가 기본 장착되며 휠 사이즈가 17인치에서 18인치로 커지며 타이어도 피렐리 타이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K5 1.6 터보를 사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디커 스티어링이 장착되는데 이거는 다른 엔진에선 옵션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1.6 터보 K5만 가능해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지만 일단 유턴할 때 휙휙 돌아가는 느낌이 재미지고요. 스티어링의 하단이 평평하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에도 편합니다. 그리고 기아가 이 디커 스티어링을 되게 아끼는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디커 스티어링의 적용이 저는 꽤 신선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2.0 하이브리드의 구성은 어떨까요? 2.0 하이브리드는 2,951만원으로 2.0 대비 345만원 더 비쌉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트렌디와 동일하고 다른 차량들처럼 스타일 옵션을 넣지 않아도 브라운 인테리어를 고를 수 있습니다. 휠의 크기가 16인치에서 17인치로 1인치 더 커지긴 하는데 뭐 대신 연비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봤자 딱 리터당 1km 떨어지죠. 뭐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만 하고요. 그리고 다른 엔진들과는 다르게 LED 리램프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LED
절취선 램프인데요. 그래도 일반 벌브 타입의 램프에 비하면 훨씬 이쁩니다. 2.0 LPI의 구성은 어떨까요? 2.0 LPI는 2,651만원으로 2.0 대비 45만원 더 비쌉니다. 엔진은 146마력의 19.5토크 엔진입니다. 2.0 엔진이 160마력의 20토크니까 마력에서 살짝 딸리긴 하지만 사실 고속 영역이 아니고서는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기엔 힘들 거고요. 변속기도 엔진 힘이 약한 만큼 6단 자동 변속기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스통은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 들어가는 원형의 본배입니다. 예전 K5들은 도시가스에서 쓰이는 가스통이 들어가 있어서 트렁크 열기가 살짝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팍팍 열고 짐 넣으면 됩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ISG 공회전 제한 장치가 없는데요. 이거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이 기능이 있는 차를 타시는 분들도 이 엔진 꺼지는 게 되게 귀찮아서 그냥 이 기능을 끄고 다니시더라고요.